개인회생 절차는 정기적, 계속적으로 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만 이용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 특혜 제도입니다. 채무자의 3년간의 변제계획 수행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에게만 부여된 특혜이고 법인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파산 원인인 사실이 이미 발생하였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하며 채무총액은 개인회생 신청 당시 담보부 채권 15억 원, 부담보 채권 10억 원 이하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무조건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신청서와 신청서에 첨부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첨부되어야 할 서류는 첨부되어 있는지, 채무자가 3년간의 변제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각 사유가 없다면 법원은 개신 신청일로부터 한 개월 내에 개시 결정을 하게 되며 개시 결정이 내려져야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어 본격적인 채무탕감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련 규정은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96조 제1항입니다. 이렇게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본격적인 채무탕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채무자가 채무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시킨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를 악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받게 됩니다. 실무상 채무 발생 시점이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 전 1년 이내인 경우를 최근 채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채무 발생 시기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집중되어 있을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신청인이 개인회생 절차 전 1년 동안 발생시킨 대출금 채무가 전체 개인회생 채무 중 약 80%에 달하는 사안에서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이 기존 채무의 상환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에 근접하여 발생한 채무액이 전체 채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개인회생 절차의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3-3-15 자 2013-101 결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최근 1년간 발생한 채무가 전체 채무액의 80%를 차지하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이 무조건 가능하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위 판례 사안처럼 기존 채무 대환에 사용한 것이라는 점 등이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여전히 최근 발생 채무의 존재는 개인회생 절차 기각 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발생한 채무에 관련된 금융거래 자료 등을 제출하여 그 사용 내역을 상세하게 소명하여야 하고 그 사용처가 돌려막기 등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정당한 사정이 확인된다면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될 수 있을 것이나 사용처가 불확실하거나 지나친 도박, 낭비 등 불성실한 사용으로 판단되면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의 진행에 따른 채권 추심 금지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어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7호 그 밖의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할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서울회생법원 실무는 최근 1년 사이에 발생한 채무 중 사용처가 불확실하거나 지나친 도박, 낭비 등 불성실한 사용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바로 기각하기보다는 경제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장래 소득으로 채권자에게 일정 부분 변제하도록 하는 것이 채권자에게도 이익이 되고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통해 사회경제 시스템을 복귀하여 경제 주체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국가 경제에도 이익임을 고려합니다. 도박, 낭비 등으로 소비한 금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월 변제금은 다소 올라갈 수는 있으나 채무탕감은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실무 운용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청산가치 액수가 높아지는 만큼 매월 변제액이 늘어나므로 향후 3년간 채무탕감을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참고로 개인회생 절차에서 투자로 인한 손실은 도박 기타 사회행위와는 구별하고 있습니다. 즉 합법적인 투자 수단인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의 경우에는 단순히 투자 손실금의 존재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거나 면책이 불허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서울회생법원은 도박, 낭비 등 사회행위를 소비한 금원은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주식,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금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1년 사이에 채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악용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률 전문가 상담과 진단을 통해 개인회생 신청을 검토하여야 하며 개인회생 절차를 일단 신청한 후 회생위원이 보정 요청에 대응하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 및 조력을 통한 철저한 자료 준비는 채무탕감을 위한 해결책을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